주식 장기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강의 기초입니다.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을 때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는 것을 장기 투자라고 합니다. 기업의 가치가 앞으로 상승할 것에 기대를 거는 건데 반대로 하락한다면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장기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어떤 조건이 중요할까요?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건 목돈의 규모입니다. 규모가 크다면 약간의 수익률로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운용하는 자금의 규모가 작다면 기대하는 수익률에 비해 수익금이 작게 됩니다. 그래서 자금이 적다면 단타, 많다면 장기 투자가 더 효율적입니다. 그런데도 초보 때 단타보다 장기 투자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첫째, 단타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기초 배경 지식 없이는 아무리 공부해도 습득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고, 둘째, 주가가 당장 내일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예측은 어렵지만 길게 보았을 때 주가의 흐름을 예측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보 때는 자금의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나만의 투자 방법이 생길 때까지는 장기 투자를 하면서 시장의 흐름에 적응을 하고 점차 단타와 장기 투자의 비중을 조절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초보의 장기 투자는 기존 장기 투자 방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장기 투자는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고 저평가된 기업을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적정 가격에서 매수하여 적당한 시점에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초보의 장기 투자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까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미래 그리기와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기업을 기반으로 앞으로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을 선택한 다음에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이때 확실히 상승한다고 판단했다면 처음에는 진입 시점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상승이 예상될 때 그 중간을 확대해보면 하루하루의 높고 낮음은 길게 보아서 여기 한 지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자금을 분할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 뿐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다시 다루도록 하고, 장기 투자는 성장성 있는 기업의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장성이란 뭘까요? 저는 성장성을 신사업을 개척하고 리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장성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회사는 처음 차를 팔기 시작했을 당시에는 아무도 차를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판매가 지속될 경우 기대 수익이 큽니다. 하지만 현재는 차를 누구나 보유하고 있고 노후에 의해 신차를 구입하거나 성인이 돼서 새롭게 차를 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발적인 성장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를 저는 완성형 기업이라고 평가합니다. 완성형 기업은 시장 규모의 폭발적인 성장이 끝나고 안정기에 접어든 기업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이해가 아직 안 되시나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현재 항공사는 수많은 노선을 개척하여 비행기를 띄웠습니다. 이제 갑자기 지구가 커져서 신규 노선이 생기고 비행기를 띄워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일정한 수입만을 얻게 됩니다. 물론 그 사이사이 작은 성장은 할 수 있겠지만 폭발적인 성장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제 눈치채셨나요?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성장성은 폭발적인 것을 말한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세요. 많은 투자금이 몰리는 곳에 함께 하셔야 장기 투자로 내 돈이 불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자동차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전기차가 요즘 핫하죠?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도 핫합니다. 그럼 자동차 회사의 주식을 사야 할까요? 저는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차량들은 내연기관 차량입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전기차를 출시하게 되면 이건 새 시장 개척이 아니라 기존의 신차가 출시될 때의 상황과 같은 겁니다. 엔진만 바뀐 자동차인 거죠. 사람이 내연기관 차와 전기차 두 대를 몰고 다닌다면 신사업이고 새롭게 성장하는 거지만, 이미 내연기관 차량을 팔았고 그 사람들이 내연기관 차량을 다 사용하면 전기차를 구매해 바꿔서 탈 뿐입니다. 물론 내연기관에서 뒤처지다가 전기차 시장에서 우위를 갖는 경우는 기존 이익에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일부 회사의 주가는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낮은 확률에 거는 것은 제 투자 철학과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오히려 자동차 회사는 손해입니다. 어떤 부분이 손해일까요? 바로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대세가 전기차로 흐르니까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전기차를 만들어야 하는데 배터리 수급이 어려워서 배터리 업체와 합작법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차량은 신차 출시와 같을 뿐인데 새로운 차를 만들기 위해 투자해야 하는 부분은 너무나도 크게 되겠죠. 투자금은 여기서 성장을 위한 투자보다는 생존을 위한 투자이고 손실로 집계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여기까지 오시면
테슬라는 그럼 사지 말아야 하나?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신생기업으로 전기차를 팔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시장 개척을 하면서 성장 중인 기업이라서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 회사와는 사정이 다릅니다. 게다가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그 격이 다르죠. 하지만 기존의 회사들도 점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서 제 기준에서는 장기 투자 대상은 아닙니다. 이제 폭발적인 성장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 있도록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자동차, 항공, 반도체, 배터리, IT. 여기서 성장성은 어디에 있고 어디에 없을까요? 이건 건설사 차트입니다. 호황기의 고점에 이르고 10년간 계속해서 하락해가는 모습이죠. 완성형입니다. 이건 자동차 차트입니다. 마찬가지로 고점에 이르고 하락해가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완성형입니다. 이건 항공 차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완성형이죠. 이건 반도체 차트입니다.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죠. 성장성이 남아있지만 이제는 업체별 점유율 경쟁만 남아있기 때문에 제 기준 정점이고 장기 투자 대상은 아닙니다. 이건 전기 배터리 차트입니다. LG화학이 대표적이지만 배터리만 취급하지 않아서 삼성 SDI로 예시를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중입니다. 성장성이 남아있죠. 이건 IT 차트입니다. 꾸준히 우상향 중이죠. 게다가 핀테크 등 IT 기업들의 사업 확장성은 예전의 공업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빠릅니다. 이제 조금 더 감이 오시나요?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는 그건 모든 종목의 통합 수치이고 각 시대의 성장성 있는 분야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르든 내리든 계속해서 나아갈 뿐입니다. 완성형 기업의 주가가 점차 하락하고 성장형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지수는 비슷하게 되는 거죠. 이 분야를 빨리 찾아서 내가 예측한 기간 동안 투자하는 것이 장기 투자입니다. 부족한 내용은 다음에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폭발적인 성장성을 미리 알 수 있는 제가 꼭 참고하는 사이트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